최강호와 둘이 비교하면 삐까삐까해. 왜냐하면 기억력도 두 분이 또 남다른데 저는 이제 박근홍 교수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홍 교수 술을 먹거든. 최강호는 안 먹어. 예. 근데 술을 저렇게 먹고도 기억력이 좋아. 저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저분이. 매일 마십니다. 20년째. 얘 인간이야? 불꽃처럼 살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멋있어. 남자들하고 친해가지고 문제입니다. 샤우팅을 세게 해서 국민의힘 음 들으라고. 네. 쌍방울 박용철 씨의 국조특위 증언과 국정원장의 기관 보고 그리고 저의 증언은 논리적으로 모순관계입니다. 한쪽이 맞으면 한쪽은 무조건 틀린 것입니다. 박용철 씨의 증언이 허위로 밝혀질 때 고발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를 쌓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국정원에 대한 폄훼를 멈춰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후배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성실히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조작정보 원인이 이런 멸칭으로 폄훼하는 것을 멈춰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작년까지 집권 여당이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 집권하실 거 아닙니까? 저게 정말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 공무원의 모습인데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기관이 다 망가졌거든요. 예. 검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 조직원으로서 느끼는 비애가 되게 컸어요. 저도 검사로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국정원 직원도 예. 그것이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 그다음에 국민의힘 반성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한스럽게 예.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뇌물이라는 게 수수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뇌물 준 게 되는 건데 리호남에게 줬다는데 리호남이 거기 없었다는 현장 부재 입증이 돼버린 예, 거 돼버렸죠. 아닙니까? 이게 조작 기소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중으로 고발하겠다. 그게 드러났으면은 반성하고 뭔가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자기를 이제 또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정치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위증으로 고발하고 이게 너무너무 막 저분은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를 고발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국가기관에 대한 모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네.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사실은 국정원 직원이나 예를 들면 군내 군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영광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말 자신을 희생하는 각오로 국가를 지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보상은 안 하더라도 모욕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모욕당했다는 거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정질서 붕괴예요. 무시당했다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자존심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자신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부심이 필요한데 자부심을 무너질 때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자신감을 좀 무너져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자존심을 건드면 이건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네. 연인 간에도 안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안 돼요. 네. 자존심을 건드면 안 돼요.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자존심을 건드면 무시당한 것 중에 자존심을 무시하게 되면 생사가 걸린 문제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존심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의 이름으로 자존심을 짓밟거든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난 널 사랑하니까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친구와 비교하면서 무시하는 거. 자존심을 걷는 거.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 김건희 재판에서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유죄가 나왔으니까 윤석열이 TV 토론 때 대선 때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더 허위사실 유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20대 대선 과정에서 거짓말했던 그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소가 맞아요. 돼서 그 처벌이 되면은 국민의힘은 400억 토해내야 돼요. 예. 맞아. 저게 제가 보고서 봤거든요. 예. 저거는 검찰청에서 검찰총장 대검에 보고할 때 딱 저런 이제 양식이에요? 포맷으로 포맷을 써요? 보고하는 건데 저는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돼서도 여전히 검찰총장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야. 게다가 윤석열의 가장 그냥 단 하나의 과제는 그 정적 죽이기. 그렇지. 그냥 이재명 대표만 없으면 네. 자기가 다음에 또 정권 재창출도 하고 영구 집권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목표가 그 하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그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2번씩도 보고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만 한 거야. 술 처먹고 늦게 나왔다가 검찰만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단죄함으로써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외에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란 누구를 단죄해서 내가 가치를 느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누군가를 살려서 권력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생명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력이 생명을 키우는 권력이 돼요. 누군가를 못되게 하는 게 쉽거든요. 교수가 학생 하나를 망치는 건 쉬워요. 그건 권력이 아니에요. 폭력에 가까운 거지.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요즘에는 학생이 선생 망가뜨리는 것도 쉽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건 다 폭력이라고 그래요. 권력이란 뭐냐? 학생이 교수가 학생을 서로 살리는 거야 되죠. 똑같이 정말로 정치인이랑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단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말 많이 했어요. 반드시 국민을 살린 경험, 누군가를 살려본 경험을 가지고 대권 경쟁을 하게 해야 된다. 그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교복을 못 입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복을 입어보게 할까? 과일을 못 먹는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과일을 못 먹여볼까?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사람에게 어떻게 기운을 줄까? 그런 걸로 정치를 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검사는 제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 20년, 30년 동안 누구를 단죄하는 것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했어 안 했어만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를 살리는 이런 식으로 사고 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훈련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치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생산성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더 좋은 걸 더 좋게 만드는 게 정치라면 검사들은 나쁜 걸 덜 나쁘게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걸 더 좋게 하는 거는 검사들은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직업이 아니죠. 그게 그 끝판왕이 윤석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상대방 자기하고 반대하는 자기 의견에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적인 거예요. 윤석열의 이분법적인 사고거든요. 예.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이제 내란으로 치달은 거죠. 박은정 의원은 제가 느끼기에 저는 저렇게 아무런 욕심이 없이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일의 자기의 정치, 그러니까 이 여의도에서 내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겠다는 욕심이 아요.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다가 나는 끝나도 좋다. 매일매일 그런 분이에요.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일이 없는 박은정. 매 순간 나의 모든 걸 건다. 네, 운동권 출신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을 항상 내일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진보란 건 그런 거거든요. 내일이 나아지면 오늘 좀 뭐가 잘못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건 이제 옛날식 운동권이에요. 지금은 어째야 되냐?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정지된 순간에 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모범이 되는 정치인이 박은정 의원이다 좋다. 하는 겁니다. 네. 저 정치연대 역사연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뭘 잘 외워요. 암기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헌법 조문 다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률 조문 다 외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무슨 법률에 의해서 너를 뭐 하겠습니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판검사 네. 변호사 안 해도 돼. 암기력 좋으면. 법조인 아닌 최초의 법사위원장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치의 가장 최적화를 시켜요. 자기를. 역할에 맞게 자기의 머리만 아니라 몸까지 바꾸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양면으로 되어 있는 문서를 단면으로 복사해가지고 판결하라고 보안사 요구를 하고 또 너무했다, 검찰 진짜. 자기들이 보관 중인 사건 기록을 경찰에게 이거 다시 첨부하라고 요구하고 네. 그 범죄 사실을 이렇게 쓰는 거 있는데 거기 판매글을 아마 오타가 났나 봐요. 핀매글이라고 썼나 진짜 봐요. 너무하지 않아? 판매글로 고쳐라 이렇게 해서 또 보안사 요구하고 그리고 더 뒤에 건 더 황당한데 1차 보안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송치를 했단 말이죠. 기소하라고. 예. 그랬는데 그럼 기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 형사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의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불성립이 되니까 1차 보안수사 때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또 보안사 하라고 또 요구를 한 거예요. 예. 전주지검에서. 예. 그리고 CCTV 영상 이런 거가 이미 첨부가 되어 있는데 그 검사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걸 제대로 보지도 않았나 봐요. 그 다시 첨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저렇게 이렇게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보안 수사를 검사들이 자기들이 잘한다는데 보안 수사를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저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검사들이 보안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겠는가?